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식상과 인성과 식상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자, 목은 비견겁제는 현실에서 바라보는 과거,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바라보는 미래, 식상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식상에서 개념을 잡는 것, 현재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목에서 바라볼 때 목이 최초로 목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된 목이 이제 막 뭔가를 알아가는 것, 이제 막 뭔가를 깨달아가는 것, 이제 막 알아가는 것, 그리고 재밌어,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뭔가를 준비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부분이 식상의 개념이 들어가죠. 그리고 목이 바라볼 때 최초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왜? 화는 잘 안 보이죠. 수하고 화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의미할 때 최초로 참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이지 않고 뒤에서 움직이는 역할. 그래서 바로 문관과 무관, 우리가 이제 문무의 특성으로 음양으로 나누는데요. 문, 지식을 의미하는 것,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화와 수입니다. 사주에서 화와 수의 작용, 즉 식상과 그 인성의 작용이 없다면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식상과 인성의 작용이 전혀 없다면 이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안 하게 돼요. 앉아서 공부보다는 차라리 놀러 나가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쪽으로 빠지게 되죠. 바로 이 공부도 모든 공부는 인성과 식상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식상의 개념은 동의 아니라 정의 개념이 되고 학문을 의미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처음 학문을 의미하면서도 뭔가 이 최초의 나가 바로 비견겁제면서 목인데요. 내가 처음으로 뭔가를 알아가면서 뭔가를 처음으로 배워가는 것, 그래서 기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술, 재주, 내가 펼치는 것. 내가 기술이나 재주로서 펼쳤는데 기술과 재주를 펼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급부를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재물, 최초로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흐름에서 볼 때 목에서 화, 또 비견겁제에서 식상, 재성으로 갈 때는 식상 때는 철부지처럼 뜬구름을 잡고 움직이다가 재성에 가서는 야, 뜬구름이구나, 정말 현실은 이게 아니네 하고 현실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만약에 식상과 재성이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무슨 사업이나 계획을 시키는데 그냥 바로 그냥 돈을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이렇게 하면 100억이 벌고 10억이 벌써 빌딩 져버렸습니다. 누굽니까? 식상이죠. 그럼 옆에다가 재성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 좀 차려, 뜬구름 그만 잡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재성인 겁니다. 정말 식상은 뜬구름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식상이 재성을 평가하면 어떡합니까? 같이 공부하면 식상이 적절하다면은 고정관념을 깨면서 야,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 좋잖아.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이런 거 어때?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식상입니다. 근데 그 재성은 어떡합니까? 야, 그러다 잘못하면 어떡해? 그럼 안 돼. 안 돼. 이게 낫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식상이 볼 때 재성을 보면 아이고 저 좀생이 좀 스케일 좀 가져라. 이게 뭐냐, 사람이 이렇게 좀 놀 줄도 알고 뭐 좀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식상과 재성, 영원한 개념, 영원히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개념이죠. 그런데 만약에 식상으로만 이루어진 사주가 연예인 한다면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자기의 꿈만 쫓아갑니다. 돈 개념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연히 돈이 되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돈은 기본적으로 벌게 되죠. 그래도. 그런데 돈이 우선이 아니라 명예가 큰 거죠. 근데 재성만 있는 사람이 우연히 그 연예인을 했다 치면은 이런 사람은 텔레비에 조금밖에 안 나와서 유명세가 적더라도 돈은 더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게 재성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재성과 식상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 둘이 똑같이 두 개가 다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참 현실에서 좋죠. 재미도 보고 돈도 벌고 뭐 님도 보고 뽕도 뭐 딴다든가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연예인들은 뭡니까? 주로 뭘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되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중에서 또 재성이 지나치면은 돈 되는 일만 하려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성이 지나치면은 현실, 너무 눈앞에 현실만 보는 거고, 재성이 적절하면은, 적절히 조화가 되면은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그리고 타인에게는 이렇게 씀씀이가 있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바로 현실의 개념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현실의 개념은 또 지나쳐서 자기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뒤로 물르는 패턴을 가져야 되죠. 재성의 색깔은 뭘까? 재성의 색깔은 뭘까, 여러분? 뭡니까? 무슨 색깔? 돈이니까 돈의 색깔. 우리는 10,000원짜리 지폐 색깔 푸르다고요? 천만의 말씀. 황금색이니까 누렇다고요? 빙고, 맞습니다. 왜? 재성이 원래 의미에서는 토거든, 토.
그래서 재성을 색깔로 친다면 토입니다. 그런데 색상은 O형에서 많이 적용이 되죠. 어쨌든 제가 오늘 그래서 마이샤츠도 이렇게 좀 노란 색깔, 넥타이도 이렇게 노란 색깔, 재성의 색깔을 맞췄는데 화면에 어떻게 노랗게 보입니까? 이게 화면에 아니면 하얗게 보입니까? 어쨌든 재성은 바로 노란 색깔, 토, 재물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만지는 색깔. 그럼 사주에 제가 재성이 많으면 돈 많이 벌겠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좋은 작용을 하면서 많을 때 그때 그 사주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주에 재가 전혀 없으면 돈 못 벌겠네요? 아닙니다. 재를 대신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비견이라 하지, 비견이 있으면 비견이 또 재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요? 벌써 머리 돌아가는 분들은 이해하죠. 식상이 용신인 사람이나 식상 정화 일간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 벌써 이 말만 들어도 팍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성도 마찬가지고. 왜요? 간목이 비견은 간목을 의미하죠. 간목의 비견은 간목을 의미하는데 이 간목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토라겠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일간 비견은 재성이다. 그래서 나중에 실망할 게 없습니다. 재가 용신이 아니래도 비견이 용신일지라도 재보다는 못하지만 뛰어난 이렇게 그 여자 내지는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긴 일러요. 자, 어쨌든 이것이 바로 재성의 개념인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재성으로서 돈을 모이고 나면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관성으로 가죠.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받들어주고 따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괜히 돈이 많고 사람들이 따라주고 본인 하면 돈이 많으니까 회사를 차려서 아니면 뭐 기업체를 가게라든지 직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은 내 말을 듣죠. 바로 이것이 관성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 인간의 개념을 칠 때 재성은 대략 몇 대 현대 개념에서, 현대란 지금의 개념인 겁니다. 대략 한 21세기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서 볼 때 재성이란 몇 살 때가 될까요? 주로 비견겁제의 개념은 철모르고 움직일 때니까 한 10대까지의 개념을 보여야겠죠. 10대까지. 아니면 10대 그 이하라든가. 그리고 10대 후반에서,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항상 경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0대 초반까지나 10대 중반까지를 비견겁제로 본다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내지 30대 이전까지가 아마 그 식상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10대 어린아이들이 무섭다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좌충우돌하기 때문에 행동적 특성이 강하죠. 비견겁제는 바로 행동적 특성이 강합니다. 무관의 기질이 강한 거죠. 지식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적 특성에서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2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막 그 사랑에 빠지거나 문학소녀, 문학이 돼가지고 어떤 세상의 맛을 막 보는 시기, 꿈과 이상을 현실하는 시기. 그래서 20대에는 식상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20대 학생들, 현대주로 대학생들에 해당되죠. 대학생들은 바로 식상, 개혁의 끼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0대를 거치면서, 10대는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개념이 어쩌면 10대라고 볼 수 있다면, 비견겁제라고 본다면 그 고등학교 후반부터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그 식상의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릴 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정관념이 정확히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대학 과정으로 간다거나 식상 과정으로 가면은 이때는 고정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면 진짜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쓸려다니게 됩니다. 근데 우리 20대에 있는 식상의 계절, 그러지 않아도 식상은 어떤 변혁과 혁명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정확히 알고 적절한 변화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끝만 쫓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식상의 개념이 들어가죠. 그리고 30대 이후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현실의 개념에서는 돈을 벌어온다고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실 개념, 현실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30대 이후가 되면서 바로 재성의 세계에 되죠. 그래서 어떤 직장이나 각 분야에서 능력을 한참 발휘하는 것. 그리고 40대, 50대 정도로 흘러가면 그 각 분야에서 30, 40대가 재성으로 치고 한 50대 전후 아니면 40대 후반부터 50대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뭐든지 정확한 경계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냐고요? 선생님, 지금 이 강의를 본 선생님은 틀림없이 성인이죠. 어른이죠. 어른.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지금 8살짜리 딸내미는 애기입니다. 애라고 합니다. 그럼 어른과 애 중간이 몇 살입니까? 정확히? 선생님은 틀림없이 어른이고 저도 어른입니다. 우리 애는 애고. 애와 어른은 정확한데 그러면 애와 어른 중간이 어디입니까? 뭐 법적으로 20세, 18세? 그건 법적인 거고 실제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항상 경계에는 정확한 것이 없는 겁니다. 봄과 여름, 우리가 7월달, 8월달은 여름입니다. 10월달, 9월달은 가을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경계가 몇 월달, 몇 월 며칠입니까?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항상 경계는 맞물려 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명확히 구분되면서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 정확하면서도 정확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 세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주학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그러면 우리가 중년의 나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년의 나이는 지금 재성의 시대입니다. 재성. 근데 재성의 세대는 대부분 자기한테 이렇게 치우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실리에 너무 지나치게 이러지 말아야겠죠. 어쨌든 관성의 시기는 중년에서 노년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장년으로 쳐야 되나요? 장년? 합해서 중년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인성의 시기는 노년이 되죠. 노년. 그래서 노년은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성은 지혜로운 것, 행동력보다는 지혜. 그리고 이 중년의 나이는 빨빨거리고 움직이고 가장 크게 움직이는 시기, 재성, 성실하게 어디든지가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 현실적인 개념들. 관성은 뭡니까? 이미 지금 현재에서 50대에서 60대 초반, 중반까지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개념들을 의미하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장, 부장, 아니 무슨 과장, 이사 이런 것처럼 이때는 뭡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밑에 사람들 움직이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시기, 깐깐한 시기,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장년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관. 그래서 관의 의미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통제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직급이 이미 있는 것이죠. 관의 의미는. 자, 관. 목의 입장에서 관은 금이 되죠. 화의 입장에서 관은 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보이스 오브 앰비셔스. 뭡니까? 어딥니까? 젊은이는 바로 이 시기. 젊은이. 어린아이 어딥니까? 목, 이 시기. 그런데 원래는 이런 개념이지만 목을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어린아이가 바로 목에서 화까지도, 화가 즉 식상의 개념이 젊은이와 어린아이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의 기질이 강한 사람, 비견과 식상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주로 순수합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하죠. 그러니까 철없기도 하고 자충우들을 주로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여자 명조에서 비견과 식상의 기질이 특히 식상의 기질이 잘 적용하면은 그것 어떻습니까? 그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유아원 선생님 같은 걸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똑똑한 애들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도 했었죠. 남자에게 식상의 기질이 잘 좌우하면은 제자들이 뭐 잘 큰, 선생 중에서는 제자들이 잘 큰다든가 아니면 아동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식상용신하면은 아동 대상으로 뭐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식상, 젊은이들의 개념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이, 중년, 어른. 자, 재성은 그럼 뭡니까? 자, 우리가 식상은 절제가 아니고 튀는 기절, 감각, 쾌락을 추구하다가 야 현실 개념으로 딱 돌아오면서 절제를 하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절제합니까? 잘못하면 지나치게 나만의 기준으로 절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어라, 절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절제와 아니면 식상 기질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뛰어나도 인정을 받지만 우리가 훌륭한 사람, 존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적절한 조화를 이룬 사람을 우리는 훌륭하고 존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땅 부자죠. 부동산 업자 땅 부자입니까? 아니죠. 아마 서양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실제는 뭡니까? 땅 부자라서만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스승으로 두었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문물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왕이지만서도. 그래서 상당히 학문적인 부분들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하면서 페르시아 같은 게 이렇게 여자랑 돈 같은 걸 재물을 많이 취해도 자기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하들에게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욕심을 안 냈습니다. 돈과 재물, 그 다음에 여자 이런 부분에서. 이게 뭡니까? 바로 재성이죠. 현실에서는 재성과 관성, 이 재성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성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하죠. 아마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더 유명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델포이에 있는 알프스 신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잘 쓰는 구절, 즉 애용했던 그 귀절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 얘기하는 건데, 어린아이에게는 예절을 가리켜라. 예절을. 어린아이에게는 예절을 가리켜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도시를 점령하고 쓸만한 도시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명칭을 두면서 어떤 교육의 중심지를 만들었죠. 아마 그런 데도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보면은 어린아이에게는 예절을 중시하고 젊은이에게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가리켜라.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가리켜라.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게는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사고를 갖춰라. 치우치지 않는 감각, 균형적인 사고를 갖춰라. 말이 약간 잘못해서 제가 의미만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노년의 나이에는 훌륭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지식을 갖춰라.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라. 노년의 나이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 벌고 부자가 된다고요? 아니요.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린아이에는 예절을 가리키고 젊은이에게는 감정의 절제를 가리키고 중년의 나이에는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노년의 나이에는 후배들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체, 그런 상황을 갖춰라. 바로 뭡니까? 어린아이는 목의 개념을 얘기하죠. 목과 화, 식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비겁과 식상, 정말 우리 지금 시대 젊은이들에게 예절을 가리켜야 됩니다. 올바른 고정관념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다음 젊은이들, 바로 식상을 하는 분들에게 절제, 요즘 너무 참지를 않죠. 절제하고 말도 주의를 하고, 그리고 행동도 주의를 하고, 어떤 지우친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그 단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오행고리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만이 균형 감각을 갖출 수가 있죠. 바로 30대와 40대 재성과 관성의 시대에서는 치우치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균형 감각, 균형 있게 치우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인성, 노년의 시기, 인성에는 지혜, 아주 훌륭한 지혜, 치우치지 않은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세가 잘못 들면서 젊을 때 이렇게 사이를 조금은 준비가 되지 않다 보면은 치우친 사고를 가지고 노년의 삶을 살게 되고, 바로 후배들에게 또한 짐이 되거나 아니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시기에 이런 시기들에 공부하고 좀 상식을 키워서 정말 훌륭하게 바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오행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토의 개념입니다. 지금 재성. 왜? 어쨌든 현실 개념, 재성.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것, 바로 비견겁재, 비교합성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빵이죠. 빵, 밥, 식량. 바로 빵을 얘기합니다. 그 빵이 바로 재성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재성이 빵. 그래서 재성 있는 사람은 빵 먹을 건 항상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밥일까요? 빵이고?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여러분 몇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밥 없어도 꽤 살아갈 수 있지만 공기 있다면 단 1시간, 단 몇 분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기인데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구에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걸 못 느끼는 것뿐인 겁니다. 바로 이 공기와 같은 것이 바로 비견겁재고 바로 목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간, 비견겁재와 목의 개념인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 재성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꾸로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게 재성이죠. 재성은 뭐라 하겠습니까? 현실 감각, 균형 감각, 그리고 재물, 돈, 남자에겐 여자,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굳이 찌면 나중에 부친이라는 아버지의 관계도 이 재성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재성이 있어야 되겠죠. 재성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나 재성이 지나치면은 자기만을 위한 개념이 들어가고 재성이 적절하면은 균형 감각 있고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